알고리즘 성능 분석 얘기를 계속해 봅시다. 네, 우리가 처음에 성능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비고 표기법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능 표현에 많이 사용하는 함수 얘기를 했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분할 상환방 분석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이 방법은 일반적인 비고 노테이션 표기법하고는 약간 다른 개념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약간 정신을 차려서 들어야 됩니다. 한번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죠. 왜 분할 상환 분석이라고 하는 기법이 필요한가? 네. 한번 우리가 이런 예를 봅시다. 정렬되지 않은 배열에서 검색을 해보죠. 그래서 이렇게 5부터 8까지의 숫자가 있는데 안에 있는 값들이 정렬되지 않았어요. 여기서 선형 검색을 한다고 합시다. n번 선형 검색 연산을 할 때, 수행할 때 성능 분석을 해보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베스트 케이스와 워스트 케이스를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베스트 케이스는 뭔가요? 가장 좋은 경우는 뭔가요? 네, 주구장창 맨 앞에 있는 숫자만 찾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서치 5, 서치 5, 서치 5를 n번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맨 앞에 있는 숫자를 찾으니까 그때 시간 복잡도는 비고의 1이죠. 이걸 n번 하는 거니까 1 곱하기 비고의 1 곱하기 n 해서 비고의 n이 나오는 거죠. 그럼 최악의 경우는 뭘까요? 최악의 경우는 맨 뒤에 있는 숫자를 찾는 겁니다. 여기서 서치 비고의 8, 비고의 8, 비고의 8을 n번 하면 이렇게 비고의 8을 찾아라를 n번 하면 하나하나가 비고에 n번 걸린다 그랬어요. 그죠? 이거 하나가 비고에 n번 걸립니다. 앞에서부터 끝까지 다 찾아야지만 8을 찾을 수 있는 거니까요. 이걸 n번 하는 거니까 비고의 n 곱하기 n에서 비고의 n제곱 연산이 돼버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에이 8 n번 찾으라고 하겠어? 라고 할 수도 있지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이런 워스트 케이스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확률은 낮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최악의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 복잡도는 비고의 n제곱이다. n번 했을 때 n제곱 걸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데 한번 우리가 이런 예를 보겠습니다. 멀티팝을 허용하는 큐입니다. 그래서 이 큐는 푸시하고 팝 연산이 있고 멀티팝이 있어요. 멀티팝은 뭐 하는 연산이냐면 현재 큐에 있는 모든 원소를 다 제거하는 연산입니다. 그래서 푸시는 비고의 1 알죠? 팝도 비고의 1 이것도 알죠? 멀티팝은 큐 안에 있는 모든 원소를 제거하는 거니까 팝을 n번 하는 거예요. 큐 안에 원소가 k개 있으면 비고의 k인데 큐 안에 원소가 n개 있으면 비고의 n이 걸리는 연산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멀티팝을 허용하는 큐에 대해서 최선의 경우와 최악의 경우를 생각을 해보죠. 최선의 경우는 푸시팝, 푸시팝 이거만 n번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가 비고에 1 걸린다고 했으니까 이걸 n번 하는 거죠. 그래서 비고에 n이 걸리는 겁니다. 최악의 경우는 뭘까요? 네, 최악의 경우는 그 연산 하나하나가 비고에 n 걸리는 멀티팝을 n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고에 n번 연산을 n번 하니까 비고에 n제곱번이 걸리겠지만 자, 생각을 해보세요. 멀티팝은 큐 안에 있는 모든 원소를 다 제거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멀티팝이 비고에 n번 걸리려면 그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푸시를 비고에 n-n번 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푸시를 비고에 n번 해야 이 멀티팝이 비고에 n이지 그냥 멀티팝을 연속해서 하면 얘들은 비고에 빵인 거예요. 원소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연산은 이런 경우는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현실을 반영하는 그런 성능 분석 기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성능 분석 기법으로 우리가 분할 상환 분석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이 멀티팝을 지원하는 Q에서 최악의 경우는 이 멀티팝을 n번 하는 건데 문제는 멀티팝은 지금까지 푸시한 횟수만큼만 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푸시 멀티팝 푸시 멀티팝 이렇게 한다면 첫 번째 멀티팝은 비고에 3번이 걸리고 그죠? 앞에 푸시를 3번 했으니까요. 두 번째 멀티팝은 비고에 5번이 걸립니다. 왜? 그 앞에 얘를 5번 했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푸시의 최대 횟수가 만약에 n-1번이라면 그때는 비고에 n이 걸리겠죠? 그리고 멀티팝은 실제 여기서 나오는 모든 멀티팝들을 다 더하는 건 뭐 몇 번씩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몇 번씩 하는 건지를 더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이사이에 한다고 생각을 해보죠. 결국 푸시를 n-1번 했기 때문에 이거 다 더해도 n-1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보세요. 푸시 8번 했잖아요. 그러니 이거 두 개 더하면은 비고의 8, 비고의 n-1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비고의 n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2n-1이 2n-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인 경우를 고려를 하면 최악의 연산 시간은 비고의 n이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현실적인 경우를 고려하는 성능 분석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 분할 상황 분석 또는 삼각 분석이라고 우리말로 번역을 하는 Amortized Analysis는 유명한 로버트 타잔이 1985년도에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유명한 시암 Journal of Algorithm and Discrete Math, 우리말로 하자면은 글쎄요, 그 알고리즘과 이산수학 저널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에 1985년도에 이 로버트 타잔이 제안한 Amortized Computational Complexity라고 하는 논문이 이 Amortized 분석의 이제 첫 시작을 보여주는 논문입니다. 여기서는 최악의 경우를 분석하는 건 맞아요. 근데 그 최악의 경우라고 하는 게 현실적으로 발생 가능한 것만 따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을 녀석은 보지 않겠어 라고 하는 게 이 Amortized Analysis의 기본 개념입니다. 네. 이 Amortized Analysis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Aggregate Method, 합계 분석 기법입니다. 얘는 모든 연산에서 요구하는 시간을 다 더해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예요. 비트 카운터가 그 예제입니다. 두 번째는 회계 분석, 어카운팅 메소드입니다. 이거는 실제 연산 시간이 얼마가 걸릴 거야 라고 하면 걔보다 더 큰 가산의 연산 시간을 설정을 하고 그 시간을 분석하는 겁니다. 앞에서 봤던 멀티팝이 가능한 Q가 이 예제입니다. 마지막은 잠재 분석, 포텐셜 메소드인데 얘는 어떤 자료구조에 대한 포텐셜 함수를 상정을 하고 이 자료구조의 변화와 그 변화에 따른 잠재 함수의 차이를 측정해서 연산 시간을 분석하는 겁니다. 말이 좀 어렵죠? 이거 좀 이따 보겠습니다. 얘도 다이나믹 어레이 또는 멀티팝이 가능한 Q가 그 예제입니다. 자, 그럼 한번 예를 한번 보죠. 나의 1년 지출을 분석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1년 지출을 딱 분석해 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한 달에 50만 원씩 생활비를 써요. 50만 원 있으면은 뭐 밥도 먹고 차도 타고 통신비도 쓰고 가끔 친구들이랑 너무 작은가요? 요즘은 너무 작나요? 뭐 이렇게 쓴다고 칩시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학교를 대학을 다닌다면 등록금 내야 됩니다. 그죠? 등록금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8월하고 등록금을 내는 2월 이때는 등록금을 내야 되니까 50만 원을 더 추가해서 내야 됩니다. 55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6월 되면 이제 여러분들 뭐 여름방학에 어디 여행 갈 수 있죠. 그래서 여행 비용 100만 원 추가할 겁니다. 그리고 12월 달에는 크리스마스도 되고 연말도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사랑하는 친구들 또는 친구한테 선물 받아본 적은 한 번도 없네요. 네, 뭐 애인들 뭐 한테 선물 내야 되니까 50만 원 더 쓴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지출을 분석하세요라고 하면 이걸 이제 한번 우리가 분할 상환 분석으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합계 분석은 여러분들이 사용할 이 기간 동안에 사용할 모든 금액을 다 더하는 겁니다. 그래서 8개월 동안은 50만 원씩 사용하고요. 2달 동안 이 등록금을 내는 이 2달 동안은 550만 원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6월 달에는 여행 비용 150만 원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12월에는 뭐 선물 포함해서 100만 원 사용하는 겁니다. 이걸 다 더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1750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12개월로 나누면 나는 한 달에 내가 사용하는 금액은 145만 원이 나의 상한이에요.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보세요. 3월 달에 내가 145만 원을 받으면은 50만 원 생활비를 쓰고 나머지 95만 원 저금합니다. 또 저금, 또 저금, 이때 쓰고 남는 거 저금, 이때 쓰고 이때 쓰고 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회계 분석은 그래요. 좋아요. 내가 매달 145만 평균 145만 원을 쓴다면은 얘보다 상한인 금액을 설정을 합니다. 네. 뭐 145만 원 설정해도 괜찮고요. 좀 더 큰 150만 원을 설정해도 됩니다. 그래서 나는 매달 이만큼이 있으면 돼요. 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잠재 분석은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내 생활비가 50만 원인데
식비가 40만 원이고 통신비가 1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건 0달 이때의 통신비가 10만 원이라는 얘기인데, 그죠? 통신요금은 이때까지 가는 통신요금은 100% 아니 100%는 아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월에 통신비가 10만 원이지만 1년 뒤에는 15만 원으로 인상될 수 있어요. 그러면 내 생활비의 상한은 얼마라고 계산하는 거냐면, 현재의 생활비 50만 원에 인상될 요금에서 지금의 요금을 뺀 5만 원은 더 인상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55만 원을 상한으로 잡는 겁니다. 이걸 잠재 분석이라고 합니다. 됐다. 그럴듯하죠? 네. 그럼 첫 번째 예제부터 보겠습니다. 에그러인 메소드, 그러니까 합계 분석은 이렇게 가는 겁니다. 모든 시간 연산에 대한 시간 복잡도를 더해서 계산하는 건데요. i번째 연산의 시간 복잡도를 ti라고 한다면 이걸 다 더한 값에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 더한 tn을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각 연산은 tn 나누기 n으로 계산하는 거죠. 한번 이런 예를 봅시다. 비트 카운터. 비트 카운터는 카운터가 숫자를 세는 건데 비트 연산을 통해서 숫자를 세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 연산은 각 자릿수의 값을 바꾸는 거니까, 그죠? 2가 3이 됐어요. 이게 카운터죠. 근데 여기서는 0, 2가 10이죠. 10이 11이 됐어요. 이렇게 카운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자릿수를 바꿀 때 우리가 비고의 원의 연산이 든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보세요. 3이 4가 되려면은 0, 1, 1이라고 칩시다. 1, 0, 0이 되겠죠. 그러면은 0이 1이 되고 1이 0이 되고 1이 0이 되는 게 4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비고에 3이 걸린다 라고 하는 게 비트 카운트인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이 연산의 시간 복잡은 어떻게 되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예를 봅시다. 이렇게 0부터 시작해서 1, 2, 3, 4 이렇게 증가하는 게 카운터죠. 0을 비트로 쓰면, 이진수로 쓰면 이렇게 됩니다. 1, 2, 3, 4 이렇게 가는 건데, 0에서 1로 갈 때는 한 자리만 바꿉니다. 비고의 원이죠. 그러니까 t1은 비고의 원이죠. 1에서 2로 갈 때는 여기다 1을 더하면 얘가 0이 되고 얘가 1이 됩니다. 그래서 2가 됩니다. 2에서 3으로 갈 때는 또 여기다가 1만 더하면 되죠. 그러면 t3은 비고의 원이 되고요. t4는 여기 1 더하면 얘가 0 되고 얘가 0 되고 얘가 1로 바뀌니까 비고의 3가 되겠죠. 이렇게 매번 숫자를 하나씩 더해가는 과정에서 걸리는 시간 복잡도는 다 다릅니다. 그죠? 자, 그러면 보세요. 가장 좋은 경우는 이렇게 한 자리만 딱 바뀌는 거죠. 가장 나쁜 경우는 n자리가 다 바뀌는 거죠. 보세요. 이게 얼마예요? 7인데 여기다가 1 더하면 얘가 8 되죠. 8은 이렇게 얘는 0, 얘는 0, 얘는 0, 얘는 1로 바뀌는 거니까 결국 비고의 n만큼 바뀌는 겁니다. 최악의 경우에 분석을 해보자고 하면 n번 연산을 할 건데 비고에 n이 걸리는 연산만 n번 해요. 그럼 n제곱이 나오겠지만 실제로 이런 비고에 n이 걸리는 연산은 아까 딱 한 번 일어났죠. 이런 경우는 현실에서는 이렇게 일어나진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n을 곱해가지고 n제곱이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합계 분석, 분할 상환 분석의 합계 분석 기법을 적용한다면 모든 비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연산을 고려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렇게 맨 앞에 있는 게 MSB, 맨 마지막에 있는 게 LSB죠. 0에서 1이 될 때는 여기만 자리가 바뀝니다. 그죠? 보세요. 여기만 자리가 바뀌었잖아요. 그 다음에 1에서 2로 갈 때는 이렇게 두 개가 자리가 바뀝니다. 2에서 3으로 갈 때는 마지막 한 자리만 바뀌는 거죠. 3에서 4로 갈 때는 이 3에서 4로 가는 거니까 이 세 자리가 다 바뀌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가만히 뜯어보시면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옆으로 봤는데 수직으로 한번 봐보죠. LSB는 몇 번 바뀌나요? 네, LSB는 n번 바뀝니다. n번 연산하면 n번 바뀌어요. 하나 앞자리는 2분의 n번 바뀝니다. 또 하나 앞자리는 4분의 n번 바뀌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맨 마지막 자리는 n번, 그 하나 앞은 2분의 n, 4분의 n에서 맨 앞자리는 딱 한 번 바뀐다는 겁니다. 이거 다 더하면 어떻게 돼요? 다 더하면 어떻게 돼요? 2의 n이니까 눈치채셨죠? 비고에 n번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실제로 이게 n제곱이 아니고
비고에 n번 걸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 더했더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꼬우면 다 더해보시라고. 그죠? 그래서 실제로 어그레게이트 메소드를 합계 분석 방법을 적용을 해봤더니 tn이 비고에 n이 나와요. n번 돌렸을 때. 그러면 각 연산은 얘를 n으로 나누면 되는 거죠. 비고에는 n으로 나누는 거니까 얘는 비고에 한 번 걸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비고의 n만큼의 자원을 시간 자원을 준비를 하면 각 연산별로는 비고의 원만큼의 시간 자원을 준비를 하면 이 비트 카운터를 수행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카운팅 메소드는 이건 회계 기법에 기반한 분할 상환 분석입니다. 그래서 회계는 어카운팅은 실제로 회사 기업에서 일정 시점의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를 측정해서 분석하는 이런 거라고 정의를 할 수 있는데 한마디로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걸 기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에 돈이 들어오면 계좌 증가, 나가면 계좌 감소. 그래서 밸런스는 이 계좌 증가와 계좌 감소의 차이를 우리가 밸런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n번 연산을 하면 그때 시간 복잡도 우리가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는데 각 연산에 대해서 상한을 설정할 수 있어요. t의 head i라고. 그래서 이걸 만족을 하면 이 t의 head i가 상한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각 연산에서는 이 t의 head 마이너스 ti의 차이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게 더 크면 여유가 있는 거죠. 내가 생각한 상한이 실제 시간보다 더 걸리는 거니까. 만약에 t의 head이 더 작다면 그때 손실이 발생하는 거죠. 나는 10분 걸릴 걸 생각했는데 12분이 걸리면 2분만큼 손실이 보는 거죠. 결국은 이 둘의 차이가 똔똔이라면, 그죠? 여유가 남아서 저금한 연산 시간을 가지고 손실을 보존할 수 있으면 이게 똔똔인 거죠. 이건 가지고 회계적인 개념으로 적용을 해서 회계의 분석이라고 합니다. 네, 한번 우리가 멀티팝이 가능한 Q 예를 보죠. 아까 우리가 비슷한 거 봤었죠. 푸시는 비고의 원, 그죠? 팝도 비고의 원. 멀티팝은 여기 있는 거 다 빼는 거니까 비고의 K. 근데 얘는 원소가 가득 차 있으면 비고의 n번 걸린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했죠. 네, 그럼 보세요. 푸시는 비고의 원, 팝도 비고의 원, 멀티팝은 비고의 n 걸린다고 했는데 n번 연산을 했을 경우에 최악의 경우 멀티팝만 n번 하면 비고에 n 걸리는 건 n번 하는 거니까 비고의 n제곱이라고 했는데 이건 현실적이지 않다.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런 최악의 경우의 분석은 에바다. 너무 심하게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고 한번 회계 분석을 해보죠. 네, 푸시하고 팝은 실제 걸리는 시간이 비고의 원인데 그때의 상한도 우리가 비고 2를 생각을 해봅시다. 그죠? 1만큼 시간이 걸리는데 상한으로 2만큼의 시간을 줬어요. 그러면 멀티팝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비고의 K인데 K개의 원수를 제곱한다고 치면 우리는 그 상한으로 0을 줄 겁니다. 이상하죠? 왜 0 가지고 되나요? 네, 왜 이게 가능한지를 봅시다. K개의 원소를 멀티팝 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최소 K번의 푸시가 필요합니다. K번의 푸시가 없으면 K개를 멀티팝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멀티팝 K는 K번의 푸시를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예를 봅시다. 최악의 연산은 n-1번 푸시를 해놓고 한 번 멀티팝을 해서 비고의 n번 앞에 있는 걸 다 빼는 게 멀티팝이죠. 자, 그럼 보세요. 푸시 해서 하고 마지막에 멀티팝을 했어요. 그때 걸리는 시간 복잡도는 어떻게 돼요? 푸시가 한 번 그러다가 마지막에 n-1번 걸리는 멀티팝을 하죠. 다 더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n-1번입니다. 그리고 이게 한 번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n-1 곱하기 1 더하기 n-1 곱하기 1 그래서 토탈 2 곱하기 n-1번이 되는 겁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어떻게 주기로 했었죠? 이 1에 대한 상한을 2를 주기로 했고 n의 멀티팝에 대한 상한을 0을 주기로 했죠. 이렇게 줬더니 이게 2를 주기로 했죠. 2 그리고 얘를 0을 주기로 했죠. 다 더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n-1번이라고 했죠. n-1 곱하기 2예요. 여기까지 다 더하는 겁니다. 근데 얘가 n인데 얘는 0을 곱하니까 얘는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남는 거라고는 2 곱하기 n-1인데 어때요? 얘보다 크거나 같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원래 연산 시간 다 더한 게 2 곱하기 n-1인데 그 상한을 다 더한 게 2 곱하기 또 n-1이에요. 그래서 상한 얘보다 더 같거나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걸 만족을 시키니까 우리가 시간 복잡도를 이렇게 잡으면은 되는 겁니다. 그럼 어때요?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얘들은 t에는 2가 걸린다고 했는데 얘도 우리가 비고 노테이션으로 표현하면 비고의 1이 되는 거죠. 이걸 n번 하는 거니까 네, 이때도 비고에 n이 걸린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포텐셜 분석은 연산을 수행하는 자료구조에 대한 잠재 함수를 만들고 이걸 이용해서 상한을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이 멀티팝을 생각을 해보죠. 멀티팝에서 걸리는 시간은 Q에 있는 원소의 수가 여기 해당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멀티팝을 하면 원소가 하나도 없을 때 멀티팝을 하면 멀티팝은 0 걸려요. 왜? 원소가 없으니까. 비고의 원이란 말은 없어요. 어쨌거나. K가 있으면은 그때는 비고의 K가 걸리죠. 왜? 원소가 K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연산을 할 때 K가 있을 때를 상정을 하고 0개 있을 때 그 전에 있던 걸 상정을 해서 그들을 뺀 값으로 우리가 상한을 잡자는 겁니다. 그죠? 왜냐면은 이 연산이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푸시나 팝 연산이라고 하면 항상 푸시 연산이라고 하면 원소가 늘어나니까 이걸 그 전 단계보다 시간이 더 걸린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이걸 다 더한 것을 우리가 상한이라고 잡는다면 T1의 햇, T2의 햇, T3의 햇, TKN의 햇을 다 더한 게 이 시그마죠. 그런데 T1의 햇은 T1 더하기 이 잠재함수 1 빼기 0, T2의 햇은 T2 더하기 2 빼기 1, T3의 햇은 T3 더하기 3 빼기 2 이렇게 다 더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값들을 얘들이 대체합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그럼 보세요. 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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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이 앞에서 이렇게 빼겠죠? 이렇게 빠지게 되는 겁니다. 뭐가 남아요? 얘가 남고요. 그 다음에 얘가 남고 얘가 남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남기면은 최종적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실제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시간 복잡도 상한인 이 녀석은 맨 마지막 상태의 잠재함수 빼기 초기 상태의 잠재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맨 마지막에는 초기 상태는 T 잠재함수가 0이고 맨 마지막 상태는 현재 K개의 원소가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면 당연히 이 값은 0보다 크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런 잠재 분석, 이런 amortized, 미안합니다. 이런 amortized analysis가 적용되는 자료구조 논리가 amortized data structure라고 합니다. 한번 그런 예를 볼게요. 우리가 어떤 바이너리 서치 트리를 만들 건데 5부터 시작해서 쭉 증가해서 3251까지 들어가는 이진 탐색 트리를 만든다고 치죠. 그러면 보세요. 인서트 5, 인서트 10, 인서트 15 해서 마지막에 인서트 이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자료 구조가 만들어지냐면 이진 탐색 트리는 네, 이렇게 한쪽으로만 쭉 스큐가 될 겁니다. 이게 반대쪽으로 스큐가 되는데 잘못 그렸네요. 네, 어쨌거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비고의 1이지만 그 다음엔 자료 원소가 2개 쓰니까 비고의 2 항상 리프 노드에 만들어지는 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쭉 만들다 보면 결국 마지막에 이 숫자가 들어갈 때는 전체 원소의 개수만큼 시간을 차지할 겁니다. 그래서 얘는 네, 비고의 n이 걸리겠죠. 그래서 실제로 인서트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비고의 n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한번 우리가 밸런스라는 개념을 한번 넣어보죠. 이 밸런스는 앞에서 나온 밸런스하고 다른 겁니다. 왼쪽 서브트리와 오른쪽 서브트리 하이트의 차를 우리가 밸런스라고 하죠. 밸런스가 1 이내면 좋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인서트나 딜리트를 수행할 때 비고의 n이 걸리는데 비고의 n이 걸리는데 밸런스를 잡아주는 연산 하나를 추가합시다. 비고의 1만의 밸런스를 잡아줄 수 있는. 그러면은 똑같이 비고의 n이가 똑같은 거죠. 이렇게 어떤 밸런스를 유지하는 연산을 추가하자라고 하는 게 amortized analysis의 개념입니다. 그럼 보세요.
이런 개념이 적용된 게 AVL 트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10을 넣어주세요. 밸런스가 유지됩니다. 15를 넣어주세요. 밸런스가 깨지는 거죠. 근데 10을 넣어주세요 한 다음에 적절하게 자리를 바꿔서 밸런스를 유지시켜주는 이런 연산을 수행을 하면 여전히 밸런스가 유지가 됩니다. 이런 걸 우리가 싱글 라이트 로테이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더 집어넣어도 밸런스가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적용을 시키면 10을 집어넣을 때 괜찮은데 15를 집어넣으면 밸런스가 깨지죠. 비고에 1을 넣어서 밸런스를 유지시켜줍니다. 비고에 3가 되겠지만 또 비고에 1을 넣어서 밸런스를 유지시켜줍니다. 그러면은 최종적인 숫자를 집어넣을 때는 비고의 n이 아니라 비고의 로그 n에 밸런스를 연산을 수행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좋은 성질입니다. 결국 최악의 경우에도 로그 n이 유지가 된다는 뜻이니까요. 이런 에멀타이즈드 이진 탐색 트리도 우리가 AVL 트리, 스프레이 트리, 레드블랙 트리 이런 걸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이진 탐색, 바이너리는 아니지만 투쓰리 트리, B 트리 이런 것들이 에멀타이즈드 트리에 해당됩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성능 분석에서 4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성능이란 무엇인가? 비고노트의 표기법은 무엇인가? 성능 표현 함수는 무엇인가? 그리고 약간 다른 기법이긴 하지만 분할 상황 분석까지 공부했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